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력이 참 남다르십니다. 육사 출신이신데 또 서울대에서 법을 공부하셨고 고시 패스를 하시고 변호사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군인과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 삶의 철학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소마비로 많이 불편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땅도 한 평 없는 소작농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 가난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납부금을 대신 내주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아산 장학회 장학금 혜택도 받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저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를 갔고요. 사관학교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문무를 익히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리더십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졸업 후에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한 후에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서울대에서 법학 교육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사법시험에 운이 좋게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줄곧 군 법무관으로서 법법과 군복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조국 수호와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 군 검사 재직 당시에 이른바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죠. 네.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으로 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02년도에는 이제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98년경에 병역비리 수사를 해서 한 2달 동안에 약 200명 정도 병역비리 사범을 적발하는 사건 네. 수사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2002년도가 되니까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이제 특정 후보의 아들의 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제 일종의 회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응하지 못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도에 나와서 김대엽이라는 자가 특정 후보 아들의 비리를 발견했는데 고석 당시 수사팀장이 그걸 은폐하고 심지어는 그 관련 수사 기록까지 절취해 가서 파기시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되니까 제가 이제 모든 언론에 나쁜 이제 군수사관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이제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제가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이렇게 제가 세워져서 마치 큰 잘못을 한 피자처럼 국민 앞에 매도되고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복성 수사를 받는다든가 보복성 인사를 당한다든가 정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고향 분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고향을 갈 수 없는 네. 그랬는데 약 5년여 정도 지나서 대법원에서 김대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시 증언했던 제 말이 진실이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제가 이제 명예를 회복해서 장군으로 진급하고 군을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모한 조직 강화 네. 특위에서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당시 8분 네. 쟁자한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일단 제가 무려 30년 동안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흔들림이 없이 정도를 걸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대엽 사건과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서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불의에 맞서서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용기와 네. 어떤 그런 정의감 그리고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두메산골에 흑수저 중에 흑수저에서 네. 사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셨기 때문에 육사가 사실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럼요. 육사에 갔고 또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사법시험도 하고
또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호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용인에 저희 오남매가 이제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지역과의 연고성도 있어서 이제 선거 후보자로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타 후보에 비하여 좀 유리점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을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지 세미래연구원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수지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 갖고 계시고 또 핵심 발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청사진 갖고 계세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용인이 또 시스템 반도체 산단이 곧 입주해서 그렇죠. 앞으로 엄청난 우리 국가의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직전이기 때문에 용인과 수지의 어떤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과연 그 핵심 전략이 무엇일까 이런 네. 부분에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네. 안보, 안전, 의료, 교통, 교육,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관광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그 토론회, 예. 또 정책 연구,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수도권 험지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닥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 병 지역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위기감이 가득하고 네. 이제 후보가 되실 지금 희망이 있으신데 네. 걱정 없으십니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네. 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계기로 해서 사실 저희 당이 실제보다 더 많은 비난이나 네. 우려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호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궤도 수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8일인가요? 대통령님께서도 참모들과 회의에서 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 말씀 지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여러 가지 국민들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용인시 병 당원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선발한 윤석열 정부가 우리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